그런데 못된 시어머니 보면서 그대로 닮아간다고 나중에 시어머니 죽고 나니까 참고 있던 본색을 드러낸 건지 사도 부인은 그날 지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무튼 둘이 사통하다가 진흥왕한테 여러 번 걸립니다. 여보, 어디서 개소장이야! 이 과정에서 뭐에 홀렸는지 그 뒤로 아주 여색에 환장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몇 번 몰래 만났었는데 하루는 이 여자를 만나려고 담을 넘다가 제 이복형인 동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불러 밤마다 미친 짓만 했습니다. 이때 둘이 관계를 가져서 애를 갖게 됐는데 진흥왕은 뒷감당이 무서웠는지 이후에 금진을 궁 밖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그 짓거리 했으면 책임을 져야 쓸 거 아니오. 책임져야 쓸 거 아니야, 자식아! 진흥왕은 7살의 즉위에 36년 1개월간 재위했습니다. 즉 4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린 나이의 즉위에 재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연세가 많은 이순재 씨가 역할을 맡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사실 진흥왕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먼저 진흥왕의 첫 번째 부인인 사도 부인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소태후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박영실과 그리고 오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소태후가 박영실을 안 좋아했는데 이 박영실의 딸이다 보니까 매우 싫어했죠. 자, 여기서 설명을 연기하기 위해서 바로 둘째 부인인 이 숙명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소태후와 이사부, 부부가 아니고 그냥 불륜입니다. 지소태후와 이사부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둘이 부부가 아니었으니까 뭐 사생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신라 왕실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부부보다는 이런 식으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진흥왕과는 동복 이부 남매였습니다. 둘이 남매다 뭐 아버지가 다르긴 했지만 남매다 보니까 뭐 서로 뭐 오빠인 진흥왕에게나 진흥왕 역시 이 여동생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미친엄마는 어떻게든 둘을 엮으려고 이 딸을 강요해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진흥왕의 후비로 들어갔다가 이후에 태자 금륜을 낳고 공식적으로 제2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남편이지 사실 오빠다 보니까 매력을 느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이 이화랑과 사통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지소태후도 이화랑과 사통해서 딸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엄마와 딸이 한 남자와 관계하는 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나오네요. 지난번에 이 박영실이 뭐 오도랑 그리고 이 오도의 딸인 옥진과도 관계를 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둘이 사통하다가 진흥왕한테 여러 번 걸립니다. 여보, 어디서 개소장이야! 그러자도 엄마랑 한 배에서 나온 이 여동생이 부인이라고 앉아있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흥왕은 이걸 핑계로 계속 숙명공주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야, 이혼하자. 이혼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죠. 맨날 바람만 폈는데. 그런데 이 미친엄마, 이 지소태후가 문제입니다. 제 딸이랑 아들은 어떻게든 엮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반면에 마음에 안 드는 첫째 며느리 사도 부인은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합니다. 넌 꼴뚜배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자기 딸은 여러 번 사고치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못 내보내게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아무튼 지소태후가 지 딸과 그리고 며느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으니 조정이 갈라집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보도 부인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에 의해서 내쳐진 걸로 끝났습니다만은 진흥왕 때 어머니였던 지소 부인 그리고 부인인 사도 부인은 둘 다 집안 배경이 빵빵했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그렇지! 어? 내가 며느리라고! 어쩌라고! 둘 다 힘이 있다 보니까 결국 붙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여파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사도 부인 억센 시어머니 밑에서 차별받으면서 눈물도 많이 삼켰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남편 진흥왕이 다른 부인들보다 이 사도 부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이전에 버풍왕은 보도 부인한테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이 덕분에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했어도
끝까지 내쫓기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이 끝까지 자신의 아내를 지켜준 거죠. 그런데 못된 시어머니 보면서 그대로 닮아간다고 나중에 시어머니 죽고 나니까 참고 있던 본색을 드러낸 건지 사도 부인은 훗날 지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마침 지소태후가 죽고 진흥왕 말년에 이르자 이때 진흥왕은 여색에 빠져 정사도 내팽개쳤는데요. 이때다 싶었는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옛날 지소태후가 그랬듯이 사실상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전횡을 휘두르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뒷배경이었던 그 가까운 집안 사람들을 다 동원하면서 온갖 부작용을 양산했죠. 자, 이번엔 진흥왕 자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부인의 아들 동륜입니다. 진흥왕이 사도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만큼 당연히 태자 자리 1순위는 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지소태후가 자기 엄마를 미워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할머니가 꽤 힘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태자 자리를 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후에 이 숙명공주가 금륜을 낳고 나서는 태자 자리에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여기를 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라왕실다운 웃기는 얘기가 펼쳐집니다. 이 숙명공주가 툭하면 아까 전에 이화랑이랑 사통을 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진흥왕한테 여러 번 걸렸었는데 기어이는 대형사고를 치고 맙니다. 맨날 바람피다 못해 결국 이화랑이랑 야반도주를 해버렸죠. 왕실이 아주 개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엄마인 지소태후도 더 이상 이 딸을 커버해주기가 힘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동륜이 진흥왕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결국 이렇게 해서 태자 자리가 동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륜은 이때 정숙이란 시호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태자의 자리에 오르고 정숙이란 시호까지 받았으면 이름처럼 정숙하게 지내면서 왕위의 수업을 준비해야 할 판에 이 집안의 피를 물려받은 건지 이놈도 사생활이 아주 개판입니다. 그 전에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소태후가 이화랑이랑 사통해서 낳은 만호 부인입니다. 만호 공주였는데 이제 부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백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전에 버풍왕 이야기하면서 버풍왕의 마지막 부인인 이 요도 부인이 미신부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었는데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그 유명한 미실입니다. 이 미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예뻤는지 동륜태자도 이 미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었는데 이 과정에서 뭐에 홀렸는지 그 뒤로 아주 여색에 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실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고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지금 가계도엔 없는데 아버지 진흥왕의 첩인 보명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보명공주와까지 관계를 맺습니다. 아주 개후레 자식이죠. 아버지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몇 번 몰래 만났었는데 하루는 이 여자를 만나려고 담을 넘다가 나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한나라의 태자치고는 정말 어이없는 개죽음이죠. 어디 가서 슬퍼할 수도 없는, 정말 죽어서도 창피해서 숨겨야만 하는 개죽음 중에 개죽음입니다. 진짜 어렵게 책봉된 태자 자리인데 미친 짓 하다가 제 스스로 목을 걷어찬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태자 자리가 예정에도 없던, 게다가 왕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던 이복동생 금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륜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이 진지왕, 제 이복형인 동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충해왕, 연산군처럼 왕위에 있는 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불러 밤마다 미친 짓만 했습니다. 나중에 진지왕 편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때 실권자가 누굽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밀어주던 할머니 지소태후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도태후가 앉아있습니다. 똑바로 해도 모자를 파네 걔한테 물려 죽은 지 형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밖에 나게 되죠. 사도태후 입장에서는 아들이 미친 짓 하다가 걔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은 이 숙명공주 아들이 왕위에 앉게 됐는데 여기서 더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명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태후는 진지왕을 폐위시키고요. 그 자리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죽은 동륜의 아들 만호부인과 사이에 백정이란 아들이 있었죠. 이 백정을 왕위에
않칩니다. 자, 여러 사람을 돌아 다시 이 사도 부인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도 부인, 이제 사도 태후죠. 사도 태후는 이렇게 한평생 임금의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진평왕 36년인 614년 무려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진흥왕이 그랬듯이 이 사람도 만년에는 불교의 귀에 머리를 깎고 영흥사에서 승려로 살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인 이 숙명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아들 이 금륜까지 내팽개치고 이화랑이랑 야반 도주를 했었죠. 결국 태자 자리가 이렇게 해서 동륜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엄마인 지소태후가 더 이상 이 숙명공주를 왕으로서는 커버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 이 숙명공주와 이화랑을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부가 될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손자 금륜한테 태자 자리 못 가는 거 그냥 허락을 해준 거죠. 물론 나중에 동륜이 걔한테 죽으면서 태자 자리가 금륜한테 넘어가지만 말이죠. 이후 숙명공주는 이 이화랑과의 사이에서 화명, 그리고 옥명 이렇게 두 딸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숙명공주도 만년에는 남편 이화랑과 함께 영흥사에 들어가 과거 뭐 진흥왕 또 사도 태후가 그랬듯이 불도에 정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집안 사람들은 왕실에 있을 땐 그렇게 지저분하게 개판만 치다가 말년에 꼭 절에 들어가네요. 나머지 사람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태후의 둘째 아들 이 구륜에 대해서는 별로 전하는 바가 없고요. 셋째 부인인 소비 부여씨, 백제 26대 성왕의 딸입니다. 지난번에 관산성 전투 때 이야기했었죠. 신라가 갑자기 양아치 짓 하면서 백제의 뒤통수를 치니까 어떻게든 백제가 신라를 달래보려고 성왕이 눈물을 머금고 보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소비의 아버지 성왕을 죽이고 말았죠. 아마 이후에 신라 왕실에서 한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여인 같아요. 자, 다음 월화공주 있습니다. 앞서 소비는 백제 성왕의 딸이고요. 여기는 대가야 제9대 인회왕의 딸입니다. 이 당시 가야가 국제 외교를 위해 신라와 결혼 동맹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보냈는데 막상 신라는 가야와의 외교를 부담스러워해서 이 월화공주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낳는 바람에 결국 돌려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천주인데요. 이 천주의 아들은 나중에 화랑의 17대 풍월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버풍왕 가계도 이야기하면서 오도가 위호랑과 짝짝꿍해서 두 딸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바로 옥진과 금진이죠. 이미 이 오도와 옥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진은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바로 여기 나옵니다. 아마 자기 엄마 그리고 언니를 닮아서 꽤 얘도 미모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고요. 역시 사통한 겁니다. 이제 뭐 사통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놀랍지도 않은데요. 진흥왕이 사도 부인을 굉장히 사랑해서 평소 다른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데 사도 부인이 임신했던 석 달 동안 바람이 난 겁니다. 이때 둘이 관계를 가져서 애를 갖게 됐는데 진흥왕은 뒷감당이 무서웠는지 이후에 금진을 궁 밖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그 짓거리 했으면 책임을 져야 쓸 거 아니여. 책임져야 쓸 거 아니야, 자식아. 책임도 못 질 거 정말 찌질하죠. 그렇게 해서 난성공주를 낳는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진흥왕은 576년 43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왕자 금륜이 왕위에 오르죠. 왕조중실 꿀국사 지난 81회부터 오늘까지 꽤 긴 시간을 신라의 역사로 달려왔습니다. 비록 이것저것 복잡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구독 기다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